회사 끝나고 나면 아이 픽업하고 그리고 네.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막 양치시키고 그리고 재우고 그럼 재우면서 내가 먼저 잠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갑자기 4시간이 2시간이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뭔가 내 삶이 다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삶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다시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이지영 작가님이신데요. 2016년 맞나요? 예전에 엄마의 돈 공부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죠. 네, 예전에 있던 책인데 왜 다시 내시게 되셨는지 한번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5년 전에 엄마의 돈 공부가 처음으로 출간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에 제가 네. 많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강의도 했고 네. 또 EBS나 방송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엄마들을 또 만나면서 네. 실제 엄마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또 많이 깨닫게 됐고 강의와 멘토링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네. 또 담아서 추가해서 개정판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 같지가 않으세요. 아 진짜요? 피부가 좋으셔서 그런지 되게 동안이셔가지고 금방 제일 좋은데 엄마로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엄마로 사신 지 아, 13년? 그러니까 저희 아기가 중학교 1학년이요. 저희 첫째 아이가 네. 중학교 1학년이어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네. 되고 나서 그런 고충들이나 고민들을 처음에도 담았던 책이었던 건데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저 책을 출간할 때만 해도 저희 아이가 중학생은 아니었고 네. 또 그때는 둘째도 굉장히 어렸고요. 근데 아, 이제는 좀 아이들이 많이 커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어렸을 때 좀 힘들다, 엄마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5년이 지났는데, 5년 동안 조금 이제 투자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가요?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동산 규제나 이런 네. 게 굉장히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또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많이 확 오르지도 않았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네. 지금은 제가 엄마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특히 네. 코로나19로 네. 경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고 네. 또 직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값은 완전 올랐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모르겠다라는 네.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처한 환경은 더 불안정해지고만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단군 일에 돈 벌기 제일 좋은 시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도 제가 생각해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 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네.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실행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저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네. 우리가 만약 힘들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은 해도 사실 그냥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걸 네. 이제는 정말 이거 진짜 해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삶이 크게 변화되는 시기가 또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또 그런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강력한 Y가 하울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 전 정말 와닿았거든요. 한번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뭐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그 방법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도 네. 사실 내가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네.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저에게는 이 재테크나 이런 돈 공부가 저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네. 나만의 Y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크게 서점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시면서 네.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던 경험도 굉장히 많고 반지하에 음. 살았던 경험도 있고 네. 부모님이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막상 엄마가 되고 나니까 나도 역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되죠. 네. 그리고 내가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해도 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능력도 별로 없고 나도 지금 빌라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라는 마음이 막 들면서 네. 강력한 Y 중에 하나는 내 아이한테 그래도 돈 문제로 걱정하고 힘든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고 네. 아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내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돈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돈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고 싶지 않고 네네네. 나도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도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요. 왜냐면 평생 돈의 그 노동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네. 뭔가 재정적인 안정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듣고 보니까 가장 큰 처음에 동기는 엄마가 되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맞아요. 엄마가 만약에 되면서. 엄마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엄마가 되지 음. 않았다면 저는 사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내내 네. 돈이 뭐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음. 내 인생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 이런 네. 생각이 있었고, 돈이 네. 모였다 그러면 꼭 쓸 일이 또 생겼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진짜 그래, 종잣돈을 하나도 못 모으고 30대에 네.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면서 강력한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강력한 Y가 또 How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은 아까 이제 1,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자산가,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부자 엄마가 되셨는데 그런 이제 비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해요. 책에서 봤는데 퇴근하고 나서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의 유형이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걸로는 이제 본업에 충실하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워킹맘도 있고 전업주부님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본업이라고 하면은 회사 일에 충실하거나 아니면은 집안일에 충실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맞나요? 네, 어떤 유형이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저는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네. 내가 본업에 이제 충실하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내가 직장을 벗어나서 뭐 어떤 삶이 또 다른 삶이 있을까? 그리고 직장이 뭐 그냥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중심에. 근데 막상 직장에서 정말 높이 승진까지 했고 성공까지 했다고 보여졌지만 네. 본인이 건강을 잃어버렸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직장 생활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가족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가 아이가 진짜로 또 이제 마음을 많이 아파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네. 내 삶에 좀 균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균형. 제가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은행이 합병이 됐어요. 아. 그러면서 동시에 명예퇴직을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주변에서 정말 친하던 그 선배분들이 네. 명예퇴직으로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던 네. 분들인데도요. 10년 이상 막 헌신하고 막 네. 이렇게 했었지만 갑자기 합병 딱 되면서 인원 감축이나 이런 거에 이제 네. 영향을 받게 되는 걸 딱 보면서 네. 내가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혹시라도 직장을 벗어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노동으로 만드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진짜 뭐 돈을 버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고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제가 퇴근 후에 2시간을 네. 좀 다양하게 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써야겠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개발, 네. 나의 내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네네네. 저는 사실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래서 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재테크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다. 네. 내 집도 마련도 하고 네. 뭔가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재테크를 공부하기도 했고 또 뭐 네네. 운동도 하기 시작했고 좀 다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네, 워킹하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2시간 자기 개발할 시간이 가능한가요?
맞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나면 아이 픽업하고 그리고 네.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막 양치시키고 그리고 재우고 그럼 재우면서 내가 먼저 잠들고 일단 끝. 네.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에 막 또 막 일어나서 회사 네. 가고 어린이집 네. 데려다주고 막 애는 울고 나도 집에 가면 회사 가면서 울고 막 이러면서 반복되는 시간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삶에 좀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네. 조금 몸이 힘들 수는 있는데 네.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새벽에 한 번 일어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저는 목요일 정도에 새벽에 네. 이제 기상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제가 했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네. 기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에 4시에 딱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나서 그래도 한 6시 반, 뭐 7시까지는 되게 조용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읽고 싶었던 책도 읽었고 그리고 제가 향초도 켜놓고 나름 이제 이렇게 뭔가 네.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나 그런 것도 그때 아. 조금씩 보고 막 이러면서 새벽에 갑자기 4시간이 2시간이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면서 네. 뭔가 내 삶이 다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삶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다시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네요.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퇴근 후 2시간? 없나 정말 없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8시부터 9시까지 밥 먹고 1시간 쉬고 나서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근히 짜투리 시간이 되게 많아요. 짜투리. 저도 그때부터는 네. 저 사실 만약에 아이가 없었고 만약에 내가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네. 시간의 소중함도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내가 뭐 원하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까 정말 제일 부족한 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 관리 앱 같은 것도 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네네. 이 시간 관리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네.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하는데 그때 짜투리 시간 같은 게 있을 때 저 네. 같은 경우에 경제신문도 짜투리 시간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짧게 짧게. 신문도 사실 딱 네. 앉아서 읽어야지 딱 하는 이게 네.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재테크 정보라던가 네. 이런 것도 짜투리 시간을 내가 모으기 시작했고 그거는 시간 관리 앱 같은 걸로도 모을 수 있고 또는 다이어리 같은 거를 이제 약간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뭐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시간대로 돼 있는 다이어리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오늘 뭐뭐 해야지가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무슨 앱 쓰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타임잇이라는 앱을 했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적어요. 그게 안드로이드만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에서는 또 다른 무료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앱을 딱 까는 순간에 좀 사람이 달라져요. 뭐냐면 이거 뭐지? 내가 그동안은 무심결에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갔었다면은 뭔가 내가 시간이 기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매일 기록하지는 못해도 시간이 지금 남네? 뭐 짜투리 시간에 있네? 그러면 이걸 내가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조금 짬내서 쓸 수 있게 된다면 뭔가 대단한 공부를 하거나 막 경제 진짜 막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나한테 힐링이 되는 시간, 향초도 켜놓고 좀 힐링하고 영화 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셨던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시작을 했었냐면 네. 저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하고 회사만 다니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책을 딱 읽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열심히 해야지 않아서가 아니다. 잠시 멈춰서 계획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앞만 보고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플랜을 짤 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그걸 낼 그런 용기조차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짜투리 시간 만약 좀 있게 되면은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잠시 멈추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작가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또 나를 위한 보상을 좀 해줘라 이런 것들이 와닿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일종의 하나인 걸까요? 그런 시간들이? 네,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 네.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네. 내가 어떤 더 큰 행복을 네. 만들기 위해서인데 맞아요. 안 먹고 안 쓰는 것만 인내만 계속하는 삶은 네.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목돈을 모을 때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3천만 원 모으기 딱 네. 플랜을 짜요. 그러면 네. 3천을 딱 모았을 때 나 자신에게 보상을 크게 해줬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3천을 모았다. 그럼 보상. 그리고 만약에 또 더 모았다. 2천 더. 그러면 그 또 보상. 그래서 보상을 할 때는 조금 확실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쪼개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셨네요. 쪼개는 보상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혼 때 저는 1년 동안 내가 돈을 딱 모은 다음에는 네. 여행으로 또 돈을 썼어요. 근데 여행은 저는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평소에. 제가 보상하는 방법은 저는 사실 이런 음. 가전이라던가 또는 뭐 값비싼 그릇이라던가 네. 이런 거를 물론 소유하는 것들? 소유하는 것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보상이란 본인이 진짜로 좀 행복한 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 그것을 보상을 해준다면 네.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저절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 그러니까 지출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출을 할 때도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인 것인지를 구분을 한다면 네. 매우 지출이 좀 합리적으로 네. 운용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3천만 원을 모을 때는 조금 절약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정말 달성했을 때 그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EBS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그 네.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에서 멘토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 그 멘티들이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사실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지만 거기서 지출을 하고 네. 한 달에 뭐 한 진짜 50만 원씩 모은다 해도 1년이면 뭐 얼마 되지가 네. 않아요. 한 달에 그래서 거의 200만 원씩 이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에게 이제 보상을 하라. 예를 들어서 정말 평소에는 이렇게 지출을 줄이다가도 본인이 갖고 싶었던 뭐 네. 그분은 운동화가 되게 브랜드 운동화 네. 갖고 싶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어떤 분은 정말 뷔페에 가서 네. 엄청 호텔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다. 뭐 그러면은 그걸 보상으로. 그래서 음. 한 달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약간 럭셔리 하더라도 본인 진짜 원한다면 네. 하면은 그 다음 달에는 좀 무엇인가 내가 절약을 하더라도 네. 이유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진짜 작은 보상을 나한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행도 가시고 이제 3천, 5천, 1억, 2억 이렇게 조금씩 모으시다가 결국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고 책에도 나오는데요. 어렵게 마련했잖아요. 정말 어렵게 몇 년 동안 마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다. 이런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아파트로 딱 이사를 가고 네. 저는 이제 정말 내가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정말 네. 이제 앞으로는 정말 다 이뤘다. 이제 정말 다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네. 막상 이사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네. 다 일단 가구를 그때 또 이제 또 구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소파도 사고 구색을 뭐도 사고 맞춰야죠. 구색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또 돈이 이제 많이 네. 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부터 또 대출 이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원금까지 같이 갚기 시작했고, 주담대. 그쵸. 네네네. 그리고 또 관리비. 그 전까지는 빌라에 살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아.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니까 관리비가 또 많이 나오고 네. 아이가 둘이 되니까 이제 아이한테 쓰는 돈도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더 열심히 그리고 악착같이 모으면서 안 먹고 안 쓰려고 했었어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해 봤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마이너스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결국에 이것이 진짜 나에게 자산인가 아니면 부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았고 또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네. 아이가 둘이 되고 네.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네. 저희는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 다시 지출 줄이고 재테크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결단을 진짜 강하게 내리셨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의 반대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남편도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힘들었던 건 네. 이 삶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개미처럼 일을 하고 네.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지만 우리 삶이 지금 이대로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를 지금 아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단을 내렸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옥탑방으로 갈 줄은 몰랐다고 아. 이제 나중에 이제 네. 이제 일단 드라마틱한 네.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네. 그때 이제 자산과 부채를 느끼게 됐는데 네. 자산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네. 그리고 부채는 나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죠. 단순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들어오게 하는 것과 돈을 나가게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속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내가 월급에서 그 큰 비중을 또 대출 갚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또 돈이 들어가고 생활비 들어가고 하면 계속 마이너스인 인생.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차도 좀 더 안전한 걸로 네. 바꿔야겠다면서 또 우리가 차도 바꾸면서 카시트도 좀 뭔가 안전한 걸로 해야겠다 이러면서 또 카시트도 좀 뭐 비싼 걸로 사고 이러면서 제 부채가 그 차도 저는 자산이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자산이었을까. 차를 굴리면서 또 들어가는 그렇죠. 유지비가 많죠. 그럼요. 그거에서 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좀 자산과 부채 구분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